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7% 그리고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보다는 이렇게 오를 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올랐고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수급의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 해가지고 시장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또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제는 떨어졌고 오늘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일단 해외 증시를 바라볼 때 해외 증시가 그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미국 증시도 그리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저렇게 오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야 시장 충격이 크다, 경제가 회복이 되겠는가, 회복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백신을 많이 맞으면 중증 환자로 가진 않으니까 사망률은 줄어들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지게 된 거고, 또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하나씩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그 실적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을 갖다가 좀 초점 중앙에 딱 놓고서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매수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실적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해서 보도들 쭉 보면은 금융 지주사들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배당도 해준다 그래요. 돈 빌려줘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르지 않고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는 것은 돈을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이미 돈을 빌려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지주사들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금융 지주사들 쪽도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부실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몰빵을 하기는 그렇고 그냥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데 금융 지주사도 한 종목 포트폴리오의 한 구성원으로서 들고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융 지주사들의 실적이 잘 나왔니? 그리고 우리 기아차도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38.7%나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대부분 이 뉴스가 나온 거 보면은 실적이 다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분간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렇게 실적 발표들이 나올 때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원래는 지수 같은 거 넣고 보면은 더 좋은데 지수는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는데 비교하기가 또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금리를 들고 온 겁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거는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경기 침체였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경기 침체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회색이 짧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짧게 표시된 부분.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는 지금 확대가 안 됩니다. 좀 보면은,
지금 이미 이 회색 부분이 굉장히 짧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회색 부분이 칠해진 게 사라졌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 저 높은 분들이 판단할 때 여기 침체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경기 침체 구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침체되는 구간은 지났고 이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그거고 실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그 실적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 지금 박스권 있죠.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통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그냥 우리가 일상적이다, 통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부분, 여기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서 좋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실적 발표는 매 분기마다 나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딱 나온다 이 말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나오고 좋을 때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는 그냥 실적 발표 그대로 이용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나빴다가 작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던 굉장히 안 좋았던 그때하고 올해 실적이 나오면 작년 거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왜곡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저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적이 뭐 좋게 나오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좋게 나오는데 이 평상시보다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오는 실적들은 대부분 다 왜곡되어서 나오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적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아래쪽으로 있을 때는 판단 미스를 해도 됩니다. 잘 못 봐도 돼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적만 보고 그냥 투자를 진행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태를 지나서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서서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다소 판단 미스를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란 게 한번 어떻게 뭔가를 해보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은 타성해졌게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언제 골치 아프냐면 모든 게 좋을 때 경제가 전부 다 과열 어떤 지붕에 접어들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실적이 전년도보다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실적이 앞으로 현재 나온 것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경기를 선반영한다고도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한단 말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소 헛발질을 하거나 다소 물려 있거나 다소 어떻게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을 때 전부 다 이때는 지금하고 소식이 또 전혀 다릅니다. 전부 다 뭐 좋다 앞으로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을 때다 이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좋은 걸 계속 투자를 했더니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더 괜찮겠지라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자들은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갔다가 시장이 좋아지면서 투자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식 비중을 점점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반대로 이렇게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개인들은 항상 몰빵이에요. 항상 가진 돈의 대부분을 다 투입해서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잘 벌었다 손치더라도 한 방에 이 막판에서 이 판단 미스를 하게 되면은 다 틀리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실적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침체 구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 해석이 다른데 특히 이 과열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 투자를 진행할 때 지금은 뭐 다소 실적이 나오면 개별 종목 장세로 그냥 접근을 쭉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침체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통상적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실적을 먼저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 점에서 좀 에러가 생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면, 실적을 먼저 보기 전에 돈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우리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먼저 딱 보고서 왜 이런 업종으로 현재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게 실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빠져나오면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뭔가 상반된 생각,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오는데 실적은 좋다, 실적이 좋은데 왜 돈이 빠져나오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실적이 좋은데 돈이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실적이 좋다는 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적 시즌에 대해서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통상적인 구간과 침체 구간과 과열 구간의 일실적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일단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특히 평상시 때 별 상관이 없는데 특히 과열되는 구간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그건 번 돈 다 날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우리는 평상시에도 돈의 흐름을 먼저 보고서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그 습관을 들여두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시장 전체가 내일도 오를 가능성을 갖다 기대하는 건 아니다. 그냥 하루 올랐다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지. 시장 전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고, 개별 업종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철강금속 계속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 초에. 그러다가 한동안 떨어졌다가 최근에 보면은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철강금속 업종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강금속 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죠. 그리고 이 금융업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죠. 요거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은 일단 체크해놨고요. 유통업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죠. 화학도 경기 민감으로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운송장비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자동차 같이 있어서 조선주는 굉장히 멀리 봐야 되고,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싼 거는 조선주밖에 없다. 뭐 물론 뭐 멀리 보면 다 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선주가 유리하다 볼 수가 있죠. 자동차 관련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죠. 또 보험 같은 경우도 업종이 금리가 상승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통신업도 괜찮잖아요. 정권은행,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는 이 업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 업종에 포함된 개별 종목의 실적과 수급과 동시에 비교해서 멀리 들고 갈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내가 물량이 좀 작다 그러면 좀 더 보태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19개 종목이 됩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SK 하이닉스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제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좀 큰 것도 있고, 얘들은 크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앞으로 가려 그러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종목도 빼면은 우리 지수 안 갑니다. 지수가 상승하려 그러면 이 종목도 무조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사놓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좋아진다 생각하고 일상생활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종목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기대 수익이 그만큼 높지 않을 수가 있겠죠. 기대 수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보복 수배 관련주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호텔신라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또 그리고 신한지주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래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져볼 만, 여행주도 또 들어가 있죠.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습니다. 이 파란색 빼고, 이거 빼고, 이런 종목들 쭉 보고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참모들이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대충 안 망할 것 같은 현금 흐름표 같은 거 보고 또 실적 같은 거 보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금 검색이 된 거니까 일단은 셀렉트 산다 이 말이에요. 실적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이런 거 보고서 돈 생기는 대로 그냥 계속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종목들 일단 저도 좀 살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내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예전처럼 전반적으로 다 갔다가 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더 좋게 나온 기업도 있고 요만큼 좋게 나온 기업도 있고 이 과정에서도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고 완전히 좋게 나온 기업도 있고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세력들이 매수한 게 있을 거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물량을 팔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 대응을 할 때는 순환 매매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종목 정리하고 순환매매 갈 건가 분할 매도하고 물량 모으기로 갈 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부여할 건가 선택지가 있죠.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런 도움이 될 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뭐 지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죠. 내가 한 100종목 보유하고 있다. 100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은 떠나서 요런 종목들 단기 고점으로 지금 분석이 된다. 그럼 이거 적당히 끊어서 더 현금을 좀 마련하는 거죠. 현금 좀 마련하고 새로운 신규 종목이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거 세력들이 오늘 매수하고 지금 오르고 있고 그건 떨어졌고 기술적 분석을 역용할 수 있고 이런 종목에 이런 데서 돈을 빼서 이런 데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흐르죠. 그럼 이 종목의 이 순서가 바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또 이런 데서 고점으로 분류되면 돈을 좀 빼고 이쪽으로 좀 밀어넣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순환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예전처럼 그냥 한 종목 무조건 들고 있다고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실적들이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실적 발표를 할 때, 단 한 가지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 실적이 좋으면 주식도 좋다는 고정관념 하나를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은 좀 그나마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고 앞으로 그런데 그런 게 타성에 접어들었을 때 이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잘못되면은 그간 했던 거 한 방에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돈 못 벌었다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돈 번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틀린단 말입니다. 이런 고점에서. 그런 우를 갖다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실적 그 이전에 우리는 수급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수급과 실적을 동시에 비교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기 침체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침체 중입니다. 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애들은 이게 미국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지표입니다. 미국 중심의 지표예요. 그런데 미국이 생각할 때 걔들은 경기 침체 끝났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더 이상 봐서는 안 돼요. 그냥 경기 회복 국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닌가 뭔가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지표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객관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을 계속 내보려고 지표들을 자꾸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 세계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조금 실적이 나오는 것들 보고 종목들 개별 수급도 좀 보고 해서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냥 계속 투자를 임할 때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끝낸다는 건 아닙니다. 끝낸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마다 꼬린 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50대이신 분들, 그리고 20대이신 분들, 그리고 30세이신 분들, 그리고 뭐 40대이신 분들, 이 꼬린 지점이 내가 주식 투자 아니면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꼬린 지점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내 자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이때쯤 내가 끊어버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어떤 꼬린 지점을 가지고서 전진해서 쭉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상황에 맞게 그냥 내 주관을 가지고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냥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보니까 한 2013년, 2014년 그 이전부터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강력 올려주시는데 오늘도 보니까 주식 투자가 번 돈 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글을 볼 때마다 저도 상당히 반갑고 좀 희망이 있죠. 그래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맙죠. 다른 그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뭐 손해 많이 보고 힘들다, 뭐 돈 못 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혼자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노력을 해 주신 덕분으로 웬만큼 다 괜찮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저는 참 고맙다 생각하고 또 각자 다른 이 꼬린 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 카페라 하더라도 목표하는 지점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목표하는 지점까지 제가 안전하게 가능하면 이끌 수 있는데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 먼저 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은퇴합니다라고 선언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돈 벌어서 이제 됐어요. 유명하면 됐고 유지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갖다가 즐기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해서 막연하게 죽을 때까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고린 지점이 되면은 정리를 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가능하면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 지점이 갖다가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하게 현 상황을 갖다가 유지할 만한 생활 규모만 키우지 않으면 소비만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은퇴 시기를 훨씬 더 빨리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과소비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즐기다가 죽읍시다.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물난리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대륙별로 많이 퍼져 있죠. 지금 유럽, 중국 뭐 이런 거 물난리 나가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 여행 할 수 있겠나? 나 들어가지고 해외 이렇게 좀 다니면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좀 다녀보면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것저것 세상 어떤가 좀 돌아보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끝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후변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각 나라가 난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뉴욕을 지키려고 지금 뭐 바다에 댐을 쌓는 익하고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절 다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이 소비를 좀 줄여서 알뜰하게 잘 해가지고 은퇴를 빨리 하고 빨리 놉시다. 빨리 놀고 적당하게 할 것 좀 하고 살다가 뭐 가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돈 버는 벌레로 살다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